FFX급 대체형으로 검토하고 있는 울산 I-107급은요 만재 배수량이 4,300톤급이에요. 미국의 FFX급보다 약간 작아요. 그런데요, 이거 충남급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충남급은요 전투함으로 설계됐잖아. 전방에 16세대의 KVLS 한국형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고요. 강력한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서 동시 다표적 요격 능력은 물론 향후 대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충남급은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서 건조된 대잠 임무용 함정이에요. 우수한 방음 시스템과 함께 무엇보다 조용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 덕분에 15노트 속도까지는 미국의 어떠한 수상함보다도 조용하게 항해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전투력 면에서도 FFX는요 우리 충남급의 경쟁 상대가 못 됩니다. 우리 업체들의 미군 함정 건조 사업 참여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HD 현대중공업의 미국의 무인 수상함 건조 사업 참여 계획과 함께 충남함의 미 해군 선정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조선소들이 어떻게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에 진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 해군이 발주한 무인 수상함 사업에는요 HD 현대중공업이 안드릴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드릴은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안드릴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드론 회사인데, 현재는 미 공군용 CCA 무인 전투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한 AI 전문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형 무인 수상정을 직접 건조한 경험은 당연히 없어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은요 세계 최대의 상선 건조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드릴하고 이 HD 현대중공업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드릴은 자사의 AI 기반 자율 운용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 수상함에 필요한 추진, 항해, 임무 장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의 건조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국 무인 수상함 사업에 참여할 초기 함정을 설계 및 건조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안드릴 연합이 선정될 경우 1번 함은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고 대량 건조는 HD 현대중공업의 지원 하에 미국의 조선소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번스 톨랩슨 법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 해군용 함정은 무조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미 조선소의 건조 능력 한계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미국 무인 수상함 건조를 지원하면서 천천히 스며들듯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시장에 침입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남함의 미 해군 선정 가능성이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먼저 미 해군의 FFX급 건조 사업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미 해군은 현재 수상함 건조 척수를 높이고자 만재 배수량이 4,700톤 정도에 불과하고 무장 능력도 형편없는 FFX급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FFX급 건조를 결정한 이유는 미 해군의 지나치게 간섭으로 인해 컨스텔레이션급 건조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새로운 함정 건조 사업을 시작할 경우 너무나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건조 중이고 완성된 설계가 존재하는 레전드급 해안경비장을 급히 선정했었습니다. 레전드급은 해안경비함이지만 선체가 전부 충격에 강한 고장력강으로 제작됐고요. 내부 주요 격박과 구조재도 전투함에 준하게 보강되어 있습니다. 대공 레이더 역시 미 해군의 대공 레이더인 AN/SPS-77을 탑재하고 있고요. 57mm 함포와 20mm 펠랑스 CIWS를 갖추고 있어서 무장 체계도 미 해군과 호환이 되죠. 하지만 해안 경비정을 미 해군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강화할 계획인데 FFX급은 2029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급 선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램 함대공 미사일과 한미의 2개의 임무 모듈만 장착한 형태의 FFX 플라이트 1급을 신속히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FFX 플라이트 1급은요 수직 발사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뒤에 한미에다가 컨테이너 임무 모듈을 이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NSM 한대함 미사일 16발 혹은 고속정 요격에 특화된 RF 헬파이어 미사일 48발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당연히 어림도 없죠. 미 해군 최대의 적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FFX 플라이트 1급은 제대로 된 소나 시스템이 없고요. 대잠전 수행 시에 가장 중요한 정숙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미 해군 역시 FFX 플라이트 1급의 부족한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력의 불만을 느끼고 현재 임무 능력을 강화한 플라이트 2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미 해군은 플라이트 2급을 2030년대 초반까지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미 해군은 1980년대 설계된 알레이버크급 이후에 LCS, 주말트, 컨스텔레이션급의 비용 설계 일정 문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미 해군은요, FFX 플라이트 2급의 실패 대비 2027 회계연도 미 해군 예산안에서 해외 호위함 구축함 설계 및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개발비로 무려 18억 5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 해군의 목표는요, 요게 실패할 경우예요. FFX급이 실패할 경우예요. 제 생각엔 실패할 것 같아요. 왜? 앞에 다 말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울산 I 배치 3급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모가미급 등의 동맹국 호위함 설계를 구입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울산 I 배치 3급이 선정될 수 있을까요? FFX급 대체형으로 검토하고 있는 울산 I 배치 3급은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스펙을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만재 배수량이 4,300톤급이에요. 미국의 FFX급보다 약간 작아요. 한 400톤급 정도 작아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우리 이거 충남급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충남급은요, 전투함으로 설계됐잖아. 전방에 16세례의 KVLS 한국형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고요. 강력한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서 동시 다표적 요격 능력은 물론 향후 대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충남급은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서 건조된 대잠 임무용 함정이에요. 우수한 방음 시스템과 함께 무엇보다 조용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 덕분에 15노트 속도까지는 미국의 어떠한 수상함보다도 조용하게 항해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전투력 면에서도 FFX는요, 우리 충남급의 경쟁 상대가 못 됩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건데요? 하지만 문제점이 없진 않죠. 우리 이제 울산 I급은 배치 1, 배치 2, 배치 3급이 있잖아요. 근데 울산 I 배치 2급 이후의 함정들은요, 내부 공간을 절약하고자 영국제 MT-30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엔진은요, 페르시아만이나 열대 해역 작전 시에 심각한 엔진 냉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응해서 KDDX급, 이게 국산 우리 이지스함, 이건요, 다시금 미국제 LM2500 플러스 G4 가스터빈으로 돌아왔어요. 또한 우리 해군의 울산 I급은요, 주로 단기 항해가 많은 연안작전용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조원 거주성이 좀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국뽕 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 해군이 당장 해외 동맹국의 설계를 도입한다면 우리 울산 I급 배치 3 충남급이 아닌 만재 배수량이 5,500톤이 넘어가고 거주성이 비교적 우수한 일본의 모가미급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소들이 그냥 포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오션은 호주 수상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산 I급 함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요. 미국 등의 선진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7,400톤급 해외 수출용 전투함을 설계했습니다. 다만 7,400톤급 해외 수출용 전투함은요, 아직 설계도만 존재하는 함정이에요. 이번에 상세 설계 및 건조 사업을 따낸 우리 해군용 KDDX급 구축함의 성능을 보강해서 건조한 이후에 이를 미 해군에 제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HD 현대중공업도 6,500톤급 수출용 호위함 모델명 HDF-6000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계하면서요, 미국의 조선소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미국 수상함에 진출한 여러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오션의 의도대로 KDDX급이 우수한 설계를 도입한다면 미 해군이 KDDX급 설계를 구매할까요? 지난 2025년 12월 미국 해안경비대는요, 핀란드가 설계한 쇄빙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입 방식은 11척의 수량 중에 4척은 핀란드에서 그리고 나머지 7척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었죠. 원칙적으로 미 해안경비대 역시 해외에서 건조된 함정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건조 요건을 축소해서 최대 4척의 선박을 해외에서 4년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국가 안보 목적에 따른 해외 건조 예외 승인을 활용해서 해외 건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발이 조금 도움된 그런 사례죠. 이렇게 되니까 미 해군도 정신을 차립니다. 2025년 12월 5일 미 해병대를 위한 차세대 중형 상륙함으로요, 네덜란드 다멘사가 설계한 LST-100 설계를 채택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미 해병대는 현재 중국 견제를 위한 원정 전진 기지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거기 이제 해병대 편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 작전 방식은요, 중국 주변의 수많은 섬에 미 해병대가 상륙한 이후에 섬에 지대함 혹은 지대지 타격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운용함으로써 중국 해군과 공군력을 견제 및 봉쇄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그만큼 피격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 해군과 해병대는 위협을 분산하고자 분산 치명성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격 위협이 높은 작전 지역에서 소수의 고가형 플랫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저비용 고효율 플랫폼을 배치함으로써 위협을 분산시킨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분산 치명성 전략의 최초의 결과물이 바로 LSM 중형 상륙함 건조 사업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LST 100급 함정은요, 배수량이 4,000톤에 불과하고요, 최대 속도도 14노트로 느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2차 대전 영화에서 보던 그런 LST급 상륙함의 부활이에요. 미 해군은 건조비가 저렴한 LST 100형 상륙함을 무려 35척이나 건조할 계획이고요. 네덜란드 다멘사의 기술 지원 하에 미국의 여러 조선소가 입찰을 받아서 동시에 다수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화그룹 산하의 필리 조선소가 최초로 건조할 미 해군 함정으로 바로 이 LST 100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의 필리 조선소가 나서는 것인가요? 한화오션 관계자는 필리 조선소의 설비와 보안 체계를 강화해서 대략 1년 이후부터 미 해군용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의 현대화를 위해서 2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해 설비 교체와 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조선소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향후 미 해군이 필리 조선소에 군사용 함정 건조 면허를 주게 되면 필리 조선소는 상대적으로 건조가 쉬운 LST 100급 함정부터 건조를 시작해서 점차로 건조 분야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1인당 GDP가 9만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3만 6천 달러인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우리의 3배 정도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건조비 절감이 가능할까? 이걸 물어봤었어요. 한화오션 관계자는 핵심 인력은 미국 시민권자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인 건조 작업에는 멕시코나 기타 남미계 노동자를 활용해서 건조비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를 쓴다는 게 아니라 멕시코나 남미에서 합법적으로 비자 받아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 쓴다는 얘기예요. 관계자는 또한 국내 조선소 현황도 설명해 주었는데요. 국내에서도 현재 4천에서 5천여 명의 베트남, 태국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들의 평균 임금은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미국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오션을 비롯한 국내 조선소들은요,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우리나라에서 건조되는 분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5년 4월에 미국 해양 패권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2027년 회계연도에는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53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드디어 2천조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해군용 함정 건조 예산만 2054년까지 연평균 401억 달러, 약 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형편없는 조선산업 역량으로 인해서 연간 12척의 신형 함정을 건조하는 건항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한 이후에 이른바 마스가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무역 협상에 대응해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 가운데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인 마스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화오션은 2024년에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 약 1,500억 원에 인수한 이후에 50억 달러, 약 7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현재 연간 한 척 수준의 건조 능력을 향후 20척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조선소를 활용한 건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들은 우리나라에서 설계한 수상함 설계를 미 해군에 판매하면서 우선은 수상함을 구성하는 선체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선체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핵심 전자 시스템과 무장 체계는 미국 조선소에서 탑재하는 분업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미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물론 미국 조선소들은 거짓말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이 미 해군이 요구한 수량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미 해군과 행정부가 누구보다 자국 조선소들의 한심한 꼴을 알기에 동맹국 조선소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은 당장 중국과 패권 전쟁을 준비해야 하므로 동맹국 조선소 참여 여론은 갈수록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중국의 위협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선소가 미 해군용 조달시장 참여라는 엄청난 기회를 활용해서 생존을 넘어 번영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괜히 산 게 아니에요.